2020년 코로나 때 마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가면서 돈을 막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풀었던 돈들로 인해서 많은 부동산들에 버블이 낀다고 했었죠.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때 일어난 현상이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토론토나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있었던, 일자리가 몰려있었던 곳에서 외곽 지역으로 많이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토론토나 GTA 지역보다 외곽 쪽에서 빨리 올라가는 곳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가 되었습니다. 금리를 그 이후에 작년 3월부터 해서 올 6월까지, 작년에는 거의 매달 올렸고요. 이번 올해에 6월 달에 안 올릴 것 같았는데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6월 달에 올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급하게 재투자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발을 뺐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요새 제가 가장 연락 많이 받는 게 이 오른 몰기지로 인해서 지하실을 마감해서 렌트를 주시려고, 세퍼레이트 렌트에서랑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리걸 스위트로 렌트를 주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 저희가 최근에 좀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토론토나 옥빌 벌링턴 지역, 그 GTA 지역은 이미 많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6월 달에 작업했던 현장이죠. 거기도 그분들도 집을 이제 사실 때 굉장히 찾기가 어려우셨다고 해요. 왜냐면 멀티 오퍼가 열 몇 개씩 붙었다 그러고, 어제 그저께인가요 만났던 레이먼 그 리얼터 분께서도 이 15개는 기본으로 붙었었다고 합니다. 그 회복세 4, 5, 6월 3, 4, 5, 6월 때 그렇게 많이 붙었다고 해요. 지금 6월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살짝 쿨다운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GTA 그쪽 위쪽은 벌써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야가라 지역,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에서 주이동이나 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저희 이제 공사 견적 보러 가면은 집 팔기 전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쪽 지역은 아직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기다렸던 틈새죠. 이 기존의 코로나 때는 이제 이쪽 위쪽 지역이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거기서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이제 반대로 위쪽 지역에서 회복된 가격으로 파시고 아래쪽으로 지금 좀 아직 회복이 덜 되었을 때, 언젠가는 여기도 회복이 되겠지만은 덜 되었을 때 미리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로 돌리신 분들 중에 오피스로 아직까지 안 돌아가시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끝났죠. 팬데믹이 끝났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유는 재택근무를 해보니 굳이 이제 오피스에서 이들을 이제 맡아주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 일도 잘 돌아가고,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살짝 인터넷 노마드 같은 식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시는 곳의 제약을 덜 받게 된 거죠. 일자리로 인해서 몰렸던 인구가 좀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아쉽게도 인구의 50%가, 인구의 사실 60% 이상이 이 굉장히 아래쪽, 그러니까 위쪽 땅은 거의 쓸모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아래쪽에 살고 있고, 조금만 그 부기를 올려도 95%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여기 밑쪽에 미국 국경에 근접해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땅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온타리오의 그린벨트를 조금씩 풀고 있다고 하지만,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는 곳들은 이미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찾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그 몰리는 현상에는 이미 과부하가 왔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유입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공급의 문제도 있고요. 금리를 올려서 또 집값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데에는 가계부채도 있겠죠. 많은 분들의 가계부채가 예전에 폴 볼커 시절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싸워냈던 시절과는 지금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캐나다가 가계부채 1위라고 하네요. 이 G20인가요? 거기 국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몰기지 없이 집을 구할 수가 없고, 땅이 넓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살 수 있는 땅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4천만 인구 중에 90% 가까이가 그 밑에 몰려 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이 틈새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나 GTA 쪽에 사시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을 점점 더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분들은 아주 타이밍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이 투자자분들도 아래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위쪽에 비해서 아직 회복세가 느린 위쪽 지역.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나야가라 지역은 이미 대기업들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해봤자 뭐 이런 테크 기업은 절대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몰려야 장사가 잘 되는 그런 B2C 엔드 커스터머 쪽 비즈니스들은 벌써 많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려다가 미뤘던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온타리오에서 가장 큰 병원도 나야가라에 들어옵니다. 제일 큰 병원, 캐나다에서 제일 큰 병원은 밴쿠버에 있다고 그러고요. 온타리오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교가 지난번부터 소개해드렸던 대학교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이동 수단이 이 토론토에서 저희 나야가라 세인트 캐서린 폴달 후지까지 들어오는 그 호버크래프트가 또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운전해서 가도 저 영앤 셰퍼드에 제가 그 전에 살았었는데 나야가라까지 안 막히면은 4-50분이면 갑니다. 교통이 나쁘지 않아요. QEW가 워낙 뻥 뚫려 있고, QEW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나야가라에서 올라가실 때 그 니콜라 테슬라 해밀턴 지역까지는 차가 거의 안 막힙니다. 막히는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통이 나쁜 편이 아니신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멀어 보이기 때문에,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관심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예, 사실 이 GTA 지역에 이제 이 오른 집값을 포화된 상태를 벗어나시다 보면은 나쁘지 않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기는 하고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에 따라서 단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들 덕분에 먹고 사는 게 많습니다. 나야가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즌 잡들이 많으시고 렌탈, 에어비앤비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나야가라 지역에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저도 이제 서울이나 이 토론토 도시 지역에서만 살다가 나야가라로 와본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한적한 동네는. 근데 저는 이제 적응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 상상을 못 해봤으니까요, 사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는, 지금 제가 이제 나야가라 온 지는 4년 됩니다. 4년 차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벌링턴을 갔다 왔는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 벌링턴 코스트코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데만 30분 줄을 서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가 딱 기름을 넣으러 가니까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후진해가지고 막 뒤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서 기름을 넣습니다. 내가 기계가 고장나서 그렇다, 내가 먼저 좀 늦겠다고 막 후진해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그랬는데, 이제 코스트코에 들어가서 뭐 좀 사야 됐단 말이에요. 사러 간 김에 주유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1시간 날린 거죠, 거의. 주차장 찾는데 또 한 30분 걸리시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도시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나야가라 삶에 많이 적응을 했다는 걸 그때 좀 느꼈고요. 예전엔 저도 그게 익숙했었을 텐데 요새 조금 더 심해지긴 한 것 같아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또 코스트코다 보니까 좀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이키아도 그렇고요. 저희가 발링턴 가는 이유가 뭐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아이키아나 뭐 한국마트 갈 때, 올라갈 때. 대신 여기 사시는 분들 보면 이제 냉장고를 여러 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지하실에 보면 냉동실들을 이렇게 갖고 계셔가지고 한국마트에 한번 가시면은 창고에 쌓아두시고 오래오래 한국마트를 최대한 덜 가기 위해서 하시긴 합니다. 왜냐면 한번 가는데 또 1시간 정도, 옥빌 갤러리아까지 한 50분 정도 걸리세요. 50분 가는데 50분, 장 보는데 50분, 오는데 50분 이렇게 하시면은 3시간 날아가기 때문에 자주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갤러리아에서도 배송을 해준다고 하고 해밀턴에 있는 체움마트라는 곳에서도 또 이제 배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살짝 그런 부분에서 TNT라도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은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해결이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한적하고 집값도 집값이고, 또 이제 기회도, 투자 기회도 있고, 왜냐면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얼마 전에 코스트코 앞에 메트로를 지었더라고요. 메트로 마트죠, 마트. 무슨 깡으로 코스트코 앞에 메트로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메트로가 그렇게 잘 나가네. 옛날에 저 캐나다 2010년 대인가요? 이 토론토 도미니언이라는 마트가 있었어요. 도미니언. TD에서 하던 거죠. 토론토 도미니언에서. 그게 이제 다 메트로로 변했었던 기억은 납니다. 메트로가 그냥 뭐 로블록스, 지얼스 이런 느낌의 마트였던 것 같은데 코스트코 앞에 들어오더라고요. 코스트코 바로 옆에 월마트도 있습니다. 예. 뭔가 뭐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계획이 있으시겠죠. 아무튼 저희가 상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많이 넘어오세요. 저희 이웃분들 중에도 이 미국 번호판을 아직도 갖고 계신데 이사를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오셔서 사시면서 뭐 재택근무를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왔다 갔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미국에서 일하시면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 안에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나야가라, 포테리, 국경 지역들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렌트 수요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받으시고,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받으시고, 네. 저희 옆집도 나가셨는데 얼마 후에 바로 렌트를 구하시더라고요. 오래 걸리지 않으십니다. 공실이 거의 없는 상태고, 네.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은 렌트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 격차가 벌어지는 타이밍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실 때 보면은, 한국을 예를 들면은 이 동마다 이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큰 평수가 있고 작은 평수가 있고, 단지를 구성하려면은 이제 여러 이 디맨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짓습니다. 근데 작은 평수 집들이 먼저 반응해요.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큰 평수랑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면은 어제서야 큰 평수가 올라갑니다. 내릴 때도 큰 평수들이 내리면서 작은 평수랑 격차가 별로 안 나면은 이제 작은 평수들이 그제서야 내리기 시작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지금 저 위쪽에 있는 지역들, 좀 안정적인 지역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직후에 재택근무로 오를 때도 좀 나중에 올랐죠. 초반에는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셨고 나중에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회복하고 있을 때는 그분들이 먼저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나면은 다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여기가 나중에 회복하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타이밍에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몬님이 알려주셨는데요, 굉장히 꿀팁이라서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비밀인가요? 나눠드리고 싶은데 저만 알고 있던 팁. 이 4월달쯤에 이제 그러니까 봄시장에, 항상 저희가 이제 부동산 봄시장 가장 핫하잖아요. 봄시장에 집을 팔고 이제 보통 이제 클로징 데이트까지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이렇게 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한 2달, 3달 정도를 지나시고 거기 이제 집에 있다가, 그러면 6월, 7월 달에 이제 집을 비워줘야겠죠. 이후에 이제 가을 시장, 봄 시장이 끝나고 이제 여름이 되고, 여름도 끝나갈 때쯤에 이 아래쪽에 집을 사시면은 그 시장에 따른 이 시세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과 지역의 차이를 동시에 받아서 맞는 이 뭐죠? 이렇게 이득을 보고 사실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아무튼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그 유익하다는 그 팁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틈새와 타이밍을 잘 공략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 이게 조그만 이 팩터들을 막 조절할 수도 있지만은 큰 흐름을 보시고 그 안에서 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사고 파실 때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시다. 이제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식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동이 어렵다든지, 먼저 오시죠. 이동이 어렵다든지, 뭐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없다든지, 뭐 다들 홀리데이를 갔다든지, 그런 이제 좀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흐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플렉시블 하시니까는 사실 그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급하게 어딜 뭐 가야 되고, 급하게 학교를 보내야 되고 이러면은 사실 그걸 이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다고 뭐 큰 손해를 본다기보다는 좀 아쉽지만 좀 더 큰 이익을 못 받으시는 거죠. 트레일러가 보입니다. 도착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벌어진 격차가 지금 이제 여기 회복세가 더딘 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그게 얼마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된 현상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금방 또 이제 시장의 눈치를 채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또 이제 봐주신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데 또 감사하게 봐주신 분들이 많으니까는, 그런 분들이라도 미리 아시고, 혹시나 어디로 딱히 갈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좀 조용한 데로, 좀 여유 있는 데로 가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 지역에 집도 많고요. 좋은 집들도 많습니다. 옥빌에서 이 평범한 집을 사실 수 있는 금액으로 여기서는 여기 폰트힐 지역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런 저택 같은 집들을 충분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같은 나라 불과 차로 타고 50분, 40분, 50분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쪽은 매물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여기는 오래 사셨던 분들,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팔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분위기도 그래서 더 좋기는 하지만은 이 매물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매물이 나오면은 보통 오버 에스킹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오버 에스킹 프라이스였는데 그때 뭐 어딜 가나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아직 여기는 분위기가 그렇게 막 또 뜨거워지는 분위기는 아니고, 다만 제가 이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소울월드 쪽에 리얼터 이 인베스터 분들이 엄청나게 연락을 주세요. 같은 스트리트에서 지금 연락을 3개를 받았습니다. 버로우크 드라이브라고 새로 짓고 아직도 공사 중인 단지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 이제 마운틴뷰가 지은 곳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서로 알고가 아니고 그냥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알고 보니 주소가 똑같았던 분들이 3분이십니다. 그쪽에는, 그리고 이유가 다 똑같으세요. 이 세퍼레이트 렌트스 만들어가지고 렌트를 주고 싶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보입니다. 이 집을 사셔가지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듯이 이 빌더마다 좀 다르지만 마운틴뷰는 집을 지으시게 되면은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를 인클루드 돼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그레스 윈도우 만드시는데 300불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추가하시려고 하면 3,500불이 드세요. 거의 4,000불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집을 지으셔가지고 1, 2년 동안 새 집에서 사시면서 이런 건 저런 거 고쳐가지고 렌트를 주시기도 하고, 렌탈 프로퍼티로 놔두시기도 하시고, 통째로 렌트를 주실 수도 있고요. 가장 쉽지만 사실 이 이율은 가장 낮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도 이제 적어도 이 모기지먼트나 이 매니지먼트 비는 아낄 수 있으니까요. 세컨드 프로퍼티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크죠, 그런 거는. 네, 그런 것보다 이제 렌털 프로퍼티로 돌리시려면 베이스먼트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세요. 가장 싸게 많은 테넌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먼트를 만약에 테넌트를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그 지역은 이제 새 지역이고 깔끔한 인프라고, 소울월드 위치가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1,800불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1,800불이면은 1년 동안 단순 계산으로 모든 익스펜스랑 세금을 안 빼고 2만 불 정도가 되겠죠.
빼고 나면 얼마가 남을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불 남았으면은 지하실 그렇게 공사하신데 6만 불에서 8만 불 정도, 세퍼레이트 엔트런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6만 불이 되실 수도 있고 8만 불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운틴 뷰에서 집을 지으실 때 꼭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를 만드세요. 인클루드가 됐는데 왜 안 지을까요? 그러니까 꼭 지으셔야 되고요. 세퍼레이트 엔트런스가 있는 경우 6만 불로도 충분히, 6만 불, 7만 불로도 충분히 지하실에 이 키친과 화장실이 있는 2베드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베드룸도 가능은 하세요. 좁겠죠, 베드룸. 베드룸이 있으나 마나 한 베드룸이 하나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거실이 좁아지고요, 키친도 좁아지고. 오픈 컨셉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 개수도 방 개수지만 사실 지하실을 렌트하는데 대가족이 오지는 않습니다. 뭐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부부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애들 뭐 한두 명 있는 가정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소형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베드룸 눌려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오픈 컨셉, 거실과 주방을 하나로 해서 크게 뚫어주는 게 조금 대세긴 합니다. 네, 코로나 때부터 많이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면 이제 2만 불이라고 하시면은 3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6만 불이고 익스펜스를 하셔도 4, 5년에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시세 차익을 빼고요. 시세 차익은 나야가라 지역 같은 경우는 월 렌트 곱하기 한 160인가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16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60이면 거의 10년치 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집값이 뭐 15만 불에서 20만 불을 더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로 렌탈을 하시면은 이 투자자분들은 그 넘버 자체를 보시기 때문에 위 렌트, 아래 렌트 해서 뭐 1800, 2000 하시면은 4000불씩 나오는 집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집을 예쁘게 고쳐가지고 이 럭셔리 하우스로 파시겠다는 것과 인베스트먼트로서 이 숫자를 보는 것과는 조금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인도 분이셨고요. 한 분은 흑인이셨던 것 같아요. 파키스탄이거나 흑인이시거나. 그리고 한 분이 파키스탄 분이셨습니다. 네. 사이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딱 붙어 사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한 분은 화이트시네요. 파키스탄 분은 참 웰랜드입니다. 웰랜드에도 그 비슷한 지역에, 웰랜드 남부 지역에 가시면은 또 좋은 동네가 있어요. 새로 짓는 지역들. 거기 가시면은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빌더들이요, 집을 막 지어가지고 분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엠파이어는 어떻게 그렇게 잘 파는지 모르겠네요. 엠파이어 제가 단지 그 소로드 가는 길에도 엄청 큰 단지가 있습니다. 웰랜드 가는 길에도 그 캐널, 웰랜드 그 엠파이어 캐널이라고 그 옆에도 엄청 큰 단지가 있고요. 제가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상 찍었지만 안 올렸지만은 와, 여기 한 400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찾아보니까 400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팔았어요. 엠파이어는 어떻게 이렇게 소문도 안 좋은데 잘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미분양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걸 이용해서 좀 집을 싸게 사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다음에 만나면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분 중에 프란키스코라고 또 한 분을 만납니다. 이름을 들어봤을 때는 그분은 인도 분도 아니신 것 같고 뭐 그쪽 분들은 아니신 것 같으세요. 근데 똑같은 그 버로크 드라이브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따가 만나 뵙고 4시에 나야가라에 좀 이 레노 하시는 분 또 한 분, 그분은 또 백인이신데 그분 또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있으면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길어졌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